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심장응급 대응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쓰러지기 전에 아직 10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1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완전히 갈립니다.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심장응급 상황을 연구하며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혼자 집에 계신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에 전화할 시간이 있을까요? 약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의학 지식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혼자서도 따라할 수 있는 7단계 생존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만 정확히 지키면 생존 확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강의를 듣고 실천하신 분들이 목숨을 구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76세 이영숙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 난 뒤 실제로 그 내용을 적용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가벼운 가슴 통증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오후에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답답함과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누워서 참으셨을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언이 바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한 뒤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그 후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셨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또래됐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분이 그러셨대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그 몇 분의 정확한 판단이 생명을 살린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응급대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활용법을 놓치게 되어 정작 위급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님처럼 작은 준비만으로도 목숨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골든타임 대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어떤 단계를 정확히 밟아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이는 7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는 겁니다. 걷고 계셨다면 서고, 서 계셨다면 앉고, 일하고 계셨다면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모든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증상이 시작된 후 2분 이내에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단 2분의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68세 김순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즉시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 판단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기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우며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멈춤이 최우선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계셨든 청소를 하고 계셨든 산책을 하고 계셨든 일단 멈추세요.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이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참는 동안 계속 움직이면 심장이 더 큰 손상을 받거든요. 여러분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멈추는 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는 겁니다. 협심증이나 심장 관련 질환으로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이라면 평소 처방대로 정확하게 복용하셔야 합니다. 국내 응급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조기에 복용한 분들의 회복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약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73세 박영희님은 항상 가방에 니트로글리세린을 갖고 다니셨는데요. 어느 날 시장에서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자 바로 약을 혀 밑에 넣고 녹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통증이 완화되었고 안전하게 구조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실 때는 혀 밑에 넣어서 녹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만약 증상이 계속되면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약을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도 평소에 복용하시던 분만 드셔야 합니다. 약에 대한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평소 비상약을 가까이 두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게 하시는 행동입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119 신고가 가장 빠른 생존 루트입니다. 한국응급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골든타임인 10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생존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65세 이정수님이라는 분은 30분 동안 참다가 신고하셨습니다. 결국엔 간신히 회복하셨지만 의료진이 그러셨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요. 신고하실 때는 주소, 증상, 나이, 성별만 간결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만 전달하세요. 가슴 통증이 있다, 숨이 막힌다, 식은땀이 난다.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절대 조금만 지켜보자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통증이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바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현관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즉시 진입할 수 있게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셔야 합니다. 서울응급센터 통계를 보면 심장이 멈춘 분들 중에서 문이 닫혀 있었던 경우 평균적으로 구조 시간이 7분이나 더 걸렸다고 합니다. 7분이면 골든타임의 대부분을 잃는 겁니다. 71세 최한규님은 119에 신고하자마자 현관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덕분에 구급대원이 3분 만에 바로 진입해서 즉시 응급처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대문이 있으시다면 대문도 열어두시고 현관문도 활짝 열어두세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다른 방에 격리시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들어올 때 방해받지 않도록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문을 닫아두면 구급대 진입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두셨나요? 만약 문을 못 열 상황이라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류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반쯤 기대거나 눕는 자세가 혈류를 가장 안정시킵니다. 완전히 눕는 것보다는 상체를 약간 올린 자세가 호흡하기도 편하고 심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국립보건원 보고서를 보면 심근허열 증상이 있는 분들의 80%가 올바른 자세에서 호흡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69세 김영선님은 소파에 반쯤 기대 앉은 자세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셨는데요. 이 자세가 가장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하셨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파나 침대에 기대 앉으시되 무릎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세요. 그리고 상체는 대략 30도 정도 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리지는 마세요. 절대 엎드리거나 높은 곳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넘어질 위험도 있고 호흡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떠오르시나요?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혼자 계실 때 주변의 도움을 즉시 요청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응급의료학회 연구를 보면 동거가족이 즉각 대응한 경우 생존율이 50%나 향상되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74세 박철수님은 혼자 사시는데요.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옆집 이웃분께 간단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웃분이 바로 달려오셔서 함께 계셨고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셨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한두 분에게만 간단히 알리세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가슴이 아프니 와달라 이 정도만 보내세요. 주의하실 점은 통화를 길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체력을 소모하거든요. 최대한 체력을 아끼셔야 합니다. 응급시 연락할 분을 미리 저장해 두셨나요?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움직이지 말고 복식 호흡을 유지하는 겁니다.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이 호흡법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한국심폐협회 자료를 보면 심장마비 상황에서 복식 호흡을 유지한 분들의 산소 포화도가 평균 12% 더 높았습니다. 뇌와 심장에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67세 이순자님은 복식호흡으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의식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호흡에만 집중하니까 공포심도 줄어들었다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는 겁니다. 이걸 4대6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배가 부풀었다 들어갔다 하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반복하세요. 절대 물을 마시려고 하거나 강하게 기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복식 호흡을 해보시겠어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요. 이렇게 7단계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기준선을 완전히 바꾸는 행동입니다. 멈추고 약 먹고 신고하고 문 열고 자세 잡고 연락하고 호흡하기.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것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장마비를 대비하는 평소의 황금 설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건 스마트폰 의료정보 설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상황을 위한 의료정보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건강 앱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의료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응급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물 같은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급대원이나 응급실에서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정보를 보고 빠르게 처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알레르기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약을 쓰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실 점은 이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바로 업데이트하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금화면에서도 의료 정보가 보이도록 설정해 두세요.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도 응급 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볼 수 있게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의료 정보가 등록되어 있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설정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응급 연락망을 미리 지정해 두는 겁니다. 휴대폰 긴급 연락처에 가족이나 이웃, 지인 중에서 최소한 2분은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업무용 번호만 저장해 두시면 야간이나 주말에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냉장고나 현관 안쪽에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큰 글씨로요. 만약 여러분이 전화를 못 거는 상황이라도 구급대원이나 이웃이 들어와서 그 번호로 연락할 수 있거든요. 저는 보통 냉장고를 추천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냉장고거든요. 거기에 약 정보랑 연락처를 함께 붙여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가족 연락처를 냉장고에 붙여두셨나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세 번째는 비상약품을 구비하는 겁니다. 집에 작은 비상약품 상자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방받은 심장약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넣어두시고요. 아스피린도 준비해두세요. 평소 복용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리고 물티슈나 작은 손전등도 함께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약물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약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약통에는 복용 방법을 적은 라벨을 붙여두세요. 언제 어떻게 먹는지, 하루에 몇 번 먹는지 같은 거요. 급한 상황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집에 비상약 상자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생활 속에서 심장 부담을 줄이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응급 대처법을 잘 알아도 평소에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짠 음식, 과로, 스트레스가 심장 부담의 3대 요인입니다. 특히 짠 음식은 혈압을 높여서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저염식으로 바꾸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많이 개선됩니다. 격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순환이 잘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을 돌아보세요. 너무 짜지는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과 예방습관입니다. 4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정기검진 날짜를 휴대폰 캘린더에 미리 기록해 두세요. 알림도 설정해 두시고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꼭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잘 보관하세요. 작년 결과와 올해 결과를 비교해보면 변화를 알 수 있거든요. 수치가 나빠지고 있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 심장검진을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다면 예약부터 하세요. 이렇게 5가지만 평소에 준비해 두시면 실제 응급 상황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만 생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쓰러지면 그냥 끝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10분 안에 올바른 행동만 하면 생명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쓰러지면 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쓰러지기 전에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7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고, 둘째, 평소 복용하던 약을 바로 먹고, 셋째, 119에 즉시 신고하고, 넷째,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다섯째, 안정된 자세로 앉거나 눕고, 여섯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고, 일곱째, 복식 호흡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동들이 생명을 지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순서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못 대처했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회복이 어렵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빠른 회복과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등록해 두는 것,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응급 연락처까지 모두 입력하세요. 이 작은 준비가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를 붙여두세요. 큰 글씨로요. 비상약도 확인하시고 유효기간 지난 건 없는지 점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하루 5분 심장 강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백화점 채널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전 지식을 드리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영숙님처럼 이 내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위기를 넘긴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